결론만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만. 더 이상 향동은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수혜 보는 거. 당연히 토지지.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돈 벌기에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굴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명심하세요. 화폐라는 것은 값어치가 보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더 큰 호재입니까? 경기도 인천에 더 큰 호재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께. 입주 예정 시기면은 GTX 공사 반도 안 끝나 있을 겁니다. 이 수요가, 정부의 말은 이거예요. 서울에서 올 거다. 순전한 거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을? 어떻게 믿겠냐. 3기 신도시 발표했죠. 그 내용은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안 보신 분?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우리 이번에 발표한 고양하고 이제 부천 올려놨는데 그건 따로 보세요. 오늘 그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걸 보셨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신도시 이거 이제 발표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좀 피해보는 지역이 있고요. 또 수혜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피해 지역, 수혜 지역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여권에 부동산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지역구보다 지방의 소도시 발전을 위해서 부동산 매집 전문 그 능력을 발휘한 우리 손모 씨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또 우리 모 뉴타운에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몰빵을 한 애처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자신의 집을 넘기고 월세까지 제공하겠다는 우리 모 장관 후보자도 있었고 뭐 많아요. 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분들이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저는 사실 이 정책을 믿지 않아요. 이 3기 신도시에 너무 깊숙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싸우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봅시다. 자, 3기 신도시 수혜와 피해. 일단 과천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과천 구도심 재건축은 일단 수혜가 맞아요. 그리고 과천의 그 구도심 재건축이 왜 수혜냐면은, 과천이 이제 그 우리 도시 계획상으로 본다라면은 혼자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섬. 도시 계획상. 그 이유는 이 도시가 쭉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제 강남과 이어지게 되는 다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여기 동작이나 용산으로 빠지는 뭐 도로망 확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천이 좀 고립되어 있던 도시라면은 이 3기 신도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강남과 또 동작구나 기계부터 용산까지 연계가 되는 그 도시의 연계와 시너지가 기대된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그 과천 구도심으로 이제 GTX가 잡혀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 정비 사업, 즉 재건축이 진행된다라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큰 인기. 안 그래도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 신도시까지 진행된다라면 더 큰 인기를 이 구도심 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 서울 동작구 흑석동 수준으로는 거의 뭐 봐요. 거기서 흑석동이 100이라면은 과천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한 동급이거나 약간 낮은 수준 정도에서 둘이 엎치락뒤치락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작구에서 예를 들면 사당동 같은 급은 과천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고 흑석동, 동작구 흑석동과는 이 과천이 거의 서로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서열 다툼을 할 거라고 보고 또 몇몇 그 랜드마크 단지들은 당연히 과천에서도 흑석동보다 비싼 단지가 나올 것이고 또 흑석동에서도 좋은 단지, 한강변에 이제 점하고 있는 좋은 신축 단지들은 당연히 그건 압도적으로 비쌀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으로 본다라면은 거의 100대 95 정도의 수준으로 둘이 움직일 것 같아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향동지구와 상암수색은
이제 호재가 많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지도를 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향동 지도를 넓게 놓고 보면은 향동도 똑같아요. 과천하고 똑같이 이게 그 고립된 자리고, 끝자락입니다. 끝. 서울의 끝이에요. 서울의 끝.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향동지도 좀 볼게요. 향동지구. 자, 여기가 이제 향동지구예요. 향동지구. 여기, 요거. 그러면은 위성으로 볼까요? 이제 여기가 향동지구예요. 여기.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이 향동지구에서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봅시다. 여기 향동지구인데, 향동. 요거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수색증산 뉴타운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상암동이죠? 여기는 이제 덕은지구고, 그쵸? 건너가면, 다리 건너면 가양대교, 건너가면 강서구고요. 향동지구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상암이랑 가장 친한 애는 누구죠? 이 상암동과? 당연히 수색이죠. 그런데 그동안 수색이 이제 뉴타운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일 부각됐던 건 어디죠? 어디예요? 가재울이죠. 가재울이었는데 수색이 이제 아파트가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재울이 선호도가 수색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겠죠. 그만큼 수색이 좋아요. 향동은 보세요. 향동 가만히 보면 향동은 이 상암동을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상암에서 향동 거리와 상암에서 이 가재울 거리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향동은 어찌됐든 간에 이는 다 이제 뭐예요? 그린벨트고, 그쵸? 이게 딱 끝나는 자리에 마지막. 그리고 이제 이 그린벨트 끝나면 저쪽에 이제 이 뭐예요? 이제 능곡이랑 행신이 있단 말이죠. 여기가 신도시 개발되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 더 이상 향동은 끝이 아니에요. 이게 개발된다, 신도시 개발된다면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봐요. 그러면은 또 이어지면 이게 재밌어요. 또 이어지면 또 옆으로 쭉 볼게요. 또 이어지면 자, 다시 봐요. 여기서 다시 한번 봐요. 이어지면 여기 향동이고 이번에 발표한 고양시 신도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곡하고 행신이 있죠. 그리고 또 끊어져 있어요. 능곡 행신에서 여기가 일산 이제 뭐예요? 일산 신도시란 말이죠. 일기 신도시죠. 여기 끊어져. 여기 어디예요 이제? 대곡이죠. 그럼 대곡도 개발되면은 어떻게 돼요? 상암 수색부터 향동,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 행신 능곡, 화정, 그 다음에 대곡, 백성마도, 일산 신도시가 이게 뭐예요? 쭉 다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시너지죠. 연계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상당한 파급력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파급력 속에서 이제 수혜를 입는 것 1순위는 뭐겠어요? 1순위 수혜, 부동산은. 가장 큰 수혜 보는 거. 그렇죠. 당연히 토지지. 토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미쳤고요. 여기 지금 이번에 발표한 이 주변에 이때에도 그 일종 지역 있거든요. 일종. 지금 뭐 1,000몇백씩 달려요. 한 평에. 뭐 이제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땅값을 정부가 그쵸. 작전 세력보다 더 강하게 올리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고 내가 말했지만 땅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고 네? 모든 재화 가격의 근원이 돼요. 네? 그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하고 있어요. 초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번 오르면은 이게 땅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과 달리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게 덜하고요.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와요. 굉장히 정말 특별한 큰일이 있지 않는 한은 빅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은 내려오기가 어렵거든요.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향동, 그 다음에 이제 수색, 상암 다 괜찮고 지금 우리가 봤던 여기 이제 뭐 고양시랑 이쪽이 서울의 이 동서남북으로 따지면은 어디예요? 네? 서북이죠, 서북. 이 서북 지역에서는 상암동에 있다가 거점이거든요, 거점.
근데 상감수색은 여기 이제 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부동산은 이게 뭐가 있다고요? 서열이 있거든요. 항상 이 서열을 잘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서열의 원리에 있어서 서부권의 이 꼭지점에는 이렇게 뭐 등급이 있다라면 이 서열 이 꼭대기에 있는 거는 이제 상암동이 맞거든요. 상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여기 합류와 연신내도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또 GTX가 들어오는 대곡은 아직 여기 서열에 못 끼지만 예고된 서열이고 또 우리 킨텍스 주변 대화역 이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이 있는데 상암이 그래도 제일 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서북에서는. 근데 밑에 뭐 향동이든 뭐 이렇게 쭉쭉 이 밑에 서열들이 견고해지면은 꼭대기도 더 튼튼해지는 거죠. 네. 무너지기 어려운 탑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리고 이제 상암도 견고해지고 뭐 여기 뭐 동작구도 견고해지고 막 견고해지는 곳이 많아지면 또 서울이라는 탑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꼭대기에 어디 있어요? 서울 꼭대기에는 강남, 그쵸? 그런 거, 뭐 용산. 얘네들은 또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시장의 이 지지 기반은 땅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퍽이나 폭락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수혜받는 건 전 지역, 이 상기 신도시 전체 지역을 막론하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토지가 토지 투자가 대박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곡은 말하면 뭐예요? 한 2014년도, 15년도 여의도 강의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대곡은요. 제일 큰 수혜 지역은 이제 아마 대곡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땅값 폭등폭을 따지자면 제일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곡 쪽 땅은 다 커서요, 여러분. 조그마한 땅들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600평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투자예요. 14년도, 15년도만 해도 뭐 3억 얼마짜리 이런 거 많았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 기회는 많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돈 벌 기회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만 벌어도 상담하면 와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봐도 그만 하면 될 것 같다. 왜 왔을까? 뭘 왜 와요? 그게 습관되어 있다니까. 돈을 굴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뭐 절박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본주의 원리를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죠. 인정사정 없어요, 자본주의는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은 뭐 지금 내가 얼마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뭐 10억만 되면 좋겠다. 나는 뭐 20억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있다면 했을 때 그게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자, 그분은 금전적인 목표는 달성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시점에서. 그거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선 가능할 수 있어요. 그 꿈이, 그 현실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요. 뭐 한참 전에 은행 예금에 만약에 누가 10억이 있었다고 쳐봐요. 사실 한 1, 2억이나 2, 3억만 넣어놔도 큰 걱정 없이 노후를 계획할 수 있을 때가 있었죠. 한 20년 전이라고 쳐봐요. 25년 전이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시점에 5억이라는 돈을 넣어놨다고 쳐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쳐봐요. 근데 지금 19년도가 된 거예요. 그 5억을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발 명심하세요. 화폐라는 것은 값어치가 보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보존될 거라는, 그렇죠. 보존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실물 자산이나 뭐 주가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투자성 재화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정말 그 특수한 사례에서는 가능한 일을 어떤 보편적인 목적하에 대입시키시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퍼지십니다. 아주 고달퍼져요. 그리고 우리도 겪어봤지만 큰 위기를 거치고 나서 나라 망했습니까? 나라 망했습니까? 그게 IMF를 겪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대략 그 위기 속에서 나라가 굉장히 뭐랄까 대비력도 늘고요. 더 신중해졌다는 것이죠. 이 조그만 나라가, 아시아의 이 조그만 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지금 아무튼 10위권 안쪽이라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종교 같은 유튜브에 빠지시면 안 돼요. 골치 아파져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예.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이제 피해보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남양주나 구리, 고양, 인천, 구도심 일대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자, 이 신도시 인근의 구축 아파트. 피곤해요. 아무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확실한 피해보는 부동산이 이거예요. 물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다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무슨 소리냐면 자 3기 신도시가 진행된다라면은 제일 수혜를 입을 거 그리고 제일 피해를 입을 건데 저는 3기 신도시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결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뭐 고양시에 지금 뭐 능곡에 아파트가 있었다. 행진동에 아파트가 있다. 화정에 아파트가 있는데 나 되게 머리 아프다. 지금 팔아버릴까? 뭐 이런 고민.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지켜보시고요. 왜냐면 정말로 남양주 내가 구도심에 아파트가 있고 구리 인창동에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 왕숙이 만들어진다. 정말 눈앞까지 왔다. 분양이. 그때 나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부터 뭐 헐레벌떡 나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죠. 그 GTX 호재가 GTX는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연계하는 노선인데 서울에 더 큰 호재입니까? 경기도 인천에 더 큰 호재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께. 그래서 제 답변은 GTX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은 서울에서도 2급지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1급지는 용산, 강남 뭐 이런 것들이라면은 2급지는 창동이나 청량리나 뭐 요딴 거 연신내 요딴 것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GTX 딱 하면 여의도 업무타운이죠. 용산역 여기 용산 다 업무죠. 서울역은 좀 색깔이 묘한 게 용산의 업무와 중구의 업무가 섞여 있죠. 거긴 서울역은 구가 3개 모여 있잖아요. 용산구, 중구, 마포구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삼성역 같은 경우도 GTX 2개 들어오는데 다 모조리 업무타운들이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딱 봤을 때 우리가 약간 이 서열상 이 상급에 위치한 애들이 GTX가 놓여지는 것과 뭔가 만만해 보이는 그런 지역들 중에서 GTX가 개통되는 것과 서울에서 조금 더 수혜를 많이 입을 자리는 서울 2급지 자리다. 그러면 그 다음이 서울 1급지고 마지막이 경기도 인천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지금 뭐 GTX가 남양주 왕숙에 뚫리면은 서울로 손살같이 올 수가 있고 엄청나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마치 그 운정 쪽에 이제 그 꽂혔던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고 이제 그런 건데 GTX를 아무리 그 뭐 운정이나 여기 남양주 왕숙이나 그다음에 저기 뭐 동탄, 용인 이런 데 놔준다 한들 그쪽 생활권은 서울과 소통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은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수단에 오로지 GTX만 쓸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망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남양주 왕숙에다가 GTX를 깔아준다. 지금 정부 발표한 거 그 남양주 왕숙 분양식이랑 입주 예정 시기면은 GTX 공사 반도 안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럼 남양주 왕숙이 정부 계획대로 아마 뭐 만들어질 일도 없지만 만들어진다 해도 골치 아픈 거는 지하철 교통이 한 6, 7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저 입주하고 나서요. 교통지옥이 될 거예요. 사실 뭐 다산도 이 남양주 왕숙이 만들어지는 게 반가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경기도예요. 뭐 남양주 왕숙이라고 쳐봐요. 남양주라고 쳐봐요. 여기서 왕숙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왕숙이 만들어졌어요. 그 왕숙이 이제 새로운 공급이 난 거예요. 여기 왕숙에 공급이 생겼어요. 공급이. 그러면 이 왕숙의 새로운 공급을 어떤 수요로 메꿔줘야 될 텐데 이 수요가 정부의 말은 이거예요. 서울에서 올 거다. 서울의 수요를 가져올 거다. 뭘 타고서? GTX 타고서. 무려 서울에서 이제 수요가 몇 만이나 온다는 거예요. 한 20만 정도, 서울에 수요가 온다.
제발 내 말을 믿고 집을 사지 마라. 집을 내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샀다가는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뭐에 죽냐? 일단은 너는 세금에 죽을 수가 있다. 보유세, 종부세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팰 거다. 그 혹시 네가 운 좋게 돈을 벌더라도 팔았을 때 세금을 와장창 매길 거다. 그리고 집을 내가 총 서울과 경기도에 30만 원을 지을 테니까 집 30만 원 너 알지? 얼마나 이게 큰 건지.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집 사지 말고 내만 들고 가만히 있어. 그 사이에 우리는 영혼을 털어서 흑석에 몰빵을 해야 되니까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전부 말은 이거예요. 이 말을 믿었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망하는 거예요. 네?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수요가 안 와.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남양주에서 수요가 들어가야 돼. 그럼 남양주 어딘가는 이제 공백이 생겨, 이제. 이러면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요. 다산도 똑같은 거예요. 아주 피곤해질 겁니다, 아주요. 아주 피곤해질 거예요. 이거는 비단 남양주만의 일은 아니죠. 여기 지금 신도시 발표한 모든 지역들의 일입니다. 서울의 수요를 못 끌어오면은 그 엄한 공급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분명히 수요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재앙이다. 왜? 결국 서울 수요는 뭐 꼴랑 가져와봤자 얼마나 뺏어올 것 같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서울 사람들이 뭐하러 힘들게 서울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네? 뭐하러 살고 있냐고, 서울에서 힘들게. 저기 내려가면은 뭐 싼 집 있는 거 몰라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수준이 정말 많이 변했고,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제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이제 장관이 물었는데, 강남이 좋습니까? 떠나서 이제 앞으로 질문이 바뀌게 돼요. 새 아파트가 좋습니까? 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아파트가 이 지금 신도시에 지어진 새 아파트의 수준과 서울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아파트의 수준과 너무 달라요. 지금 강남만 해도요. 6, 7년 전에 지은 거랑 지금 입주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커뮤니티 수준이 완전 달라요. 네? 이제 앞으로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그 뭐예요? 에어 샤워기 없는 아파트가 안 짓는다고 그런 거 이제 안 짓는다고요. 응? 미세먼지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아파트 그런 기능 없으면 아파트 안 짓는다고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안 지어요.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에 그냥 네?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아파트지 말 그대로 그냥. 거기로 와달라고요, 서울 사람들을. 네. 순진한 거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을. 어떻게 믿고 있냐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데, 뭐, 칼자루 진 사람이 이제 반지의 제왕이 되는 거니까, 제왕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해 지역은 검단하고 운정이죠. 참, 이제 뭐. 이 두 지역은 사실 이제 공급이 적진 않다 보니까 그냥 내비둬도 물량 소화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옆에다가 이제 뭐 3기 신도시까지 뭐 만들고 운정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은 자리고 검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자리에 뭐 신도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진짜 수급상의 타격보다도 왜냐면 공급 시기가 다르니까요. 다만 심리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심리적인 타격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과 대응 전략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